안녕하십니까. 바로 AI 아카데미의 최승진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열었었는데 그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종종 저희가 웨비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메타러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겠지만은 현재 메타러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메타라는 그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곳은 이제 뭐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보통 저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면은 뭐 한마디로 데이터 about 데이터, 즉 다른 데이터의 특성이나 뭐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메타데이터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이제 뭐 메타 클래시파이어라는 것들을 머신러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여러 클래시파이어들의 디시전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파이널 디시전을 내주는 애를 메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앙상블 오브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데이터나 메타 클래시파이어처럼 이제 메타라는 말이 이제 메타러닝에 붙게 되면은 메타러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learning to learn,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한다. 즉 학습하는 방법을 갖다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러닝은 어떤 이 베이스 러너들이 이제 많은 관련된 여러 태스크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메타러너가 다양한 태스크에 존재하는 뭔가 공통적인 지식을 뽑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베이스 러너에게 주어졌을 때 베이스 러너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메타러너가 하는 일이고 메타러닝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러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머신러닝의 주요한 타겟이 패턴 레코그니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기계가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바로 패턴 레코그니션이죠. 뭐 패턴 레코그니션은 이제 오랫동안 연구가 됐고, 사실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하나의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이제 좋은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좋은 피처를 갖다가 찾아서 그 피처를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넣어서 잘 분류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그래서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피처, 그러니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뭐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던 것이 특히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엔지니어링 피처보다는 피처를 데이터로부터 러닝을 하게끔, 모델이 러닝을 하게끔 해서 더 좋은 피처를 스스로 찾음으로써 모델들이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더 이제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엔지니어링 피처에서 이제 러닝 피처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메타러닝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들은 어떤 퓨처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러닝을 하지만 이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링 투 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신경 쓰기보다는 그런 거조차 조금 뭔가 데이터로부터 이제 스스로 하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엔지니어링 투 런에서 이제 러닝 투 런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투 런에서 러닝 투 런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이제 그 메타 러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메타 러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뭔가 이제 머신러닝을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경 써서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을 머신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메타러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러닝의 이제 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은 가장 최근 들어서 성공적으로 또는 뭐 널리 지금 연구가 된 분야는 이제 뭐 퓨샷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example들이 몇 개씩밖에 없는 경우에 얼마나 뭐 모델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갖다가 높이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으로 얘기하면 퓨샷 리그레션, 뭐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supervised learning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 example이 필요하고 트레이닝 시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더 스피드업하는 이제 이러한 쪽에 가장 지금 성공적으로 메타러닝들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그 이외에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때까지 사람이 좀 개입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자동화하는 그러한 응용에는 다 메타러닝이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활발하게 그 응용 범위는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메타러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뭐 메타러닝 텍소노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의 접근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뭐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뭐 metric based 메타러닝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건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와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 이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쉽게 풀 수가 있죠. 뭐 그 디스턴스 매트릭만 있다면은 사실 뭐 트레이닝 example이 뭐 몇 개가 되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렐러번트한 태스크들을 통해서 그런 그 디스턴스 매트릭을 갖다가 잘 러닝할 수 있으면은 뭐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갖다가 조금은 더 잘 풀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metric based 메타러닝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요. 뭐 두 번째로는 어떤 뭐 메모리 네트워크, 뭐 사람도 사실은 뭔가 적은 트레이닝 example을 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포인트를 갖다가 잘 구별하기 위해서 뭐 사실 메모리를 갖다가 사실 기억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메모리 네트워크 계열들을 이용을 해서 또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것들이 뭐 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인데 뭐 optimization based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gradient based 메타러닝이고요. 뭐 한 2017년도에 메모리라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된 이후에 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뭐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메모리는 이제 model agnostic 메타러닝을 지칭을 합니다. 그 논문 이후에 gradient based 메타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재미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또 뭐 머신러닝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뭔가 좀 uncertainty를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이제 probabilistic 모델을 이용한 뭐 메타러닝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베이지안 메타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stic 모델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 뭐 장점들을 메타러닝에 그대로 이제 뭐 가지고 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메타러너 자체를 갖다가 임프루브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다시 메타러너의 앙상블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메타러너의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거의 성능을 갖다가 뭐 향상시키는 이제 뭐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메타러닝의 텍소노미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뭐 AI에 어쩌면 뭔가 우리가 좀 도달하고 싶은 어떤 높은 곳의 목표는 뭐 어떻게 보면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태스크, 그 하나의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오로지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지만, 사람은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딱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 일도 배우고 다시 또 다른 일도 배우면 원래 하던 일도 잘하면서 또 다른 일도 잘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일을 또 빨리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는데 바로 지금 메타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는데 다양한 뭐 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길목 하나가 메타러닝이고 자연스럽게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메타러닝도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토메이티드 머신 러닝도 뭐 메타러닝의 이제 어떤 하나의 서브 캐터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덜 신경을 쓰고 많은 것들을 기계가 더 스스로 자동화해서 머신 러닝 문제를 갖다가 풀게끔 하는 데에도 메타러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면에서 뭐 메타러닝은 계속 발전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저번에 그 웨비나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메타러닝의 좀 기본적인 컨셉 위주로 이제 처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러닝에 이제 치중을 해서 다양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러닝에 대한 소개를 다음번 웨비나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난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이거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수학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잘 배울 수 있는 사실 뭐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몇 개 정도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웨비나를 구성을 해서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을 매스 포비아에서 해방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